너무 짧은 것 같죠? 좀 아쉬운데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메모할 만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이 탈북자가 먼저 온 미래다. 아주 시인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탈북자들을 잘 정착시키고 탈북자들이 성공해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 통일된 다음에 우리도 탈북자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게 우리의 미래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힘으로 김정은 3대 세속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이 탈북자들이 일종의 이 향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를 또 일어선 인간 38선이라고 했습니다. 38선이 언젠가 하면 일어나야죠. 38선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북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학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어떤 지식인이나 학자들보다 아주 배부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몇 개 시를 하나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또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는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바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오랜만에 좋은 사람한테 주어졌어요. 중국의 인권 운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이 화를 막 내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화를 낼 것도 아니더라고. 아니 그 사람이 지금 12년 징역을 받고 들어가 있는데 언론 자유를 요구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유를 요구한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말 좀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감옥에 12년 선고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중국이 무슨 인류 국가가 되겠다고 설치느냐 이거죠. 더구나 가만 안 있겠다고 해서요. 그걸 보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중국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면은 웃을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죠. 노르웨이가 화를 내면 중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노르웨이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석유가 많이 나서 석유 수출해가지고 전 GDP의 20%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해운, 수산, 알루미늄 기술 많아요. 석유를 팔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국가 기금으로 만들었어요. 연금 기금인데 올 현재 얼마냐?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이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만은 인구에 5천억 달러가 쌓여 있습니다. 5천억 달러. 아부다비가 지금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인데 거기서 국가 기금이 한 1조 달러 되는데 지금 예상대로 하면은 한 2020년쯤 가면은 노르웨이 기금이 1조 달러를 넘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중국한테 당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노르웨이는 해외 원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1인당 해외 원조 액수가 노르웨이가 제일 많습니다. 남을 제일 많이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평화상을 줄 자격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걸 가지고 가만 안 있겠다고 어떻게 무슨 수를 써가지고 노르웨이를 괴롭히는지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어쨌든 북한이 제발 망하지만 말아달라. 북한을 누가 차지하든지 그거는 모르겠고 우선 북한이 인문을 지키는 그 미친 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만 생각하면은 그것도 틀린 계산은 아니죠. 틀린 계산도 아닙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쏘겠다든지 이렇게 위협을 하면 아마 중국이 맨 먼저 나서가지고 목을 비틀 겁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에 대해서 고분고분하니까 적극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장진성 시인이 분석을 했던 대로
지금 북한이 딛고 있던 기반이 과거 80년대와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시장 세력이 있습니다. 남한에서 자유통일 세력이 북한의 시장 세력하고 손을 잡는다. 그러면은 민족 자율주의 원칙에 의해서 7천만 민족이 통일을 선언한다. 그걸 누가 막습니까? 절대 못 막죠. 중국이 아니라 중국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못 막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남한의 자유통일 세력과 북한의 시장 세력이 한편이 되어야 된다. 남한의 자유통일 세력이 얼마냐? 근데 여기가 문제다. 전 국민들의 70% 내지 80%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30%밖에 안 된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30%밖에 안 된다. 이 30%를 70% 정도로 바꿔놓아야 된다. 이 여론을 바꿔놓는 투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을 바꿔놓는 투쟁입니다. 오늘 이 강연이나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일의 모든 것의 종착점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장엽 선생이 그동안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바로 이런 이론 투쟁에서 그 지침문을 아주 잘 다듬어서 쉬운 말로 핵심을 찌르는 몇 마디 말로서 만들어주었고, 그것을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인용을 해서 이 남한의 종북 세력을 이 정도라도 제어하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나올 때 보니까 국민행동본부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래요. 박지원과 민주당은 바보 집단인가 반역 집단인가. 짤막한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정신건강을 의심하게 만드는 망언을 거듭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우리는 지금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 3대 권력 세습은 북한에서는 상식이다.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가에서도 아들로 태어나면 왕자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밥 먹으면서 북한 동포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것도 김정일의 상식적 행동이므로 비판하지 말자는 것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들 상식대로 한 것이니 문제를 삼지 말자는 것인가? 이픈 분주제의 영국 왕가를 7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일가에 비유한 것은 영국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왕 찰스 1세를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단두대에서 처형한 나라가 영국 사람들이다. 박 씨는 학생 시절 이 사건이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도 배우지 않았단 말인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북한 동포들에게 왕의 목을 친 영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말해야 한다. 말해야 옳은 일이 아닌가. 그토록 상식을 좋아하는 박 씨는 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상식은 거부하는가? 그건 대한민국의 상식이기 때문인가? 김정일의 상식은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상식은 무시하는 게 박 씨의 소신인가? 박지원 같은 사람에 대하여 고 황장엽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의 독재 집단이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찾아가 막대한 외화까지 주면서 평화를 구걸하고는 앞으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참다운 평화의 수호자인 동맹국을 멀리하도록 한 햇볕 정책 주창자들은 국민을 속이는 반역 행위를 감행한 위선자라고 평가해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황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박지원의 망언을 방치하는 것을 보면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임이 분명하다. 그래도 이 나라엔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민주당, 당신들은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반역적 위선자들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단시대 영웅 황장엽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